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만나러 갈까 하는데요. 잘하려고 힘주면 나락 간다. 이준석 봤지? 지금 불안해. 오윤의 최진봉 불안해. 힘 뺍니다. 힘을 빼고 좀 담백하게 가야 돼요. 담백하게. 논란 없이. 예. 정말 오늘 논란 없이 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오시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와서 맞아. 보고 판단하시라 이겁니다. 예. 와서 보고 판단하시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합니다. 이재명. 자, 그러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스타 최강욱 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 차이는 2살 차이 나는데 예. 이재명 아들 최진봉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책 홍보대사 최진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과 예. 동시에 아첨합니다. 홍보대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SNS에서 투표 독려하느라 웬만한 대선 후보보다 더 바쁜 분입니다. 오윤의 유권자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혜입니다. 저는 어떤 권력자,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할 만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힘 빼. 책이요? 이 책은 위험한 책입니다. 왜?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요. 연민과 존경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책이에요. 진짜로. 왜 웃어? 내 얘기를 얘기하는데. 이거 야, 최진봉 열받았습니다. 연애할 때 열받았어요. 봐봐요.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경쟁 붙었다 지금. 아니야. 여자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한테 연민 모성의 느낌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연민과 존경 이 두 알겠습니다. 가지를 느낄 수 어허. 있습니다. 예. 네. 짧은 후기.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 책이 좋다고 그러더니 다 좋은 책인데 매력이 다르다. 자, 힘 빼고 합니다. 자, 이분 지금 1초가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1초가 정말 소중합니다. 네. 그리고 3표가 부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나한테 기대려고 왔나 봐. 정상들과의 만남. 이재명 후보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3표 부족합니다. 3표가 부족해요. 실제입니다. 실제. 기대로 왔습니다. 네. 0.73% 차로 윤석열이 됐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도 잊어서는 안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됩니다. 네. 예. 맞아요. 자, 일단 지금 뭐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거부터 일단 하나 여쭤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예. 안전과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호 체계가 나름 잘 갖춰져 있어서 예. 경찰분들도 우리 참모 팀들도 잘하고 있어서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도 방탄조끼 입으셨어요? 여기 올 때는 제가 벗었어요. 설마 여기까지 차 타고 왔기 때문에 설마 이거 최욱 선생을 좀 우려하긴 했는데 설마 아니겠지요. 결국 팔이 짧아서 괜찮아요. 이렇게 해병대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게. 제가 방어해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안전은 뭐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건강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이제 가난을 물려받긴 했는데 제가 건강하고 피부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물려받아서 네. 큰 재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아무리 피곤해도 한 10분 뭐 한 30분 이렇게 자고 나면 말짱해져요. 최고의 복이네요. 정말 큰 복입니다. 와, 그래요? 아니 그 예전에 나온 예능 프로그램 봐도 그 식사도 그냥 아무거나 뭐 다 드시더라고.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잘 먹는 편인데 제 아내의 평가에 의하면 은근 까다롭다고 하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아내분이 맞으실 겁니다. 네. 왜 이러세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데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괜찮다. 네, 저희가 다행입니다. 받아들이면 될것 네, 같아요. 권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항상 그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 대통령 되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네.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목숨을 잃을 뻔하고
그리고 무리한 기소로 구속될 뻔하기도 하고 네. 계엄에 의해서 사실 그것도 목숨을 맞아요. 잃을 뻔하고 네. 예. 피선거권 박탈될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청년 이재명한테 네. 지금 겪으신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야 재명아 너 요렇게만 하면 대통령 되거든? 네. 너 대통령 할래?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 그냥 좋은 것만 써놓으면 또 기대를 하고 또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네. 상황을 알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힘드셨다는 거네. 그게 실제 힘들죠. 아 그래요? 네, 실제 힘들고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다시 정치하겠냐 네.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아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인생의 후반부는 거의 밀려온 것 같아요. 거의 밀려 끌려온 것 같은. 아 그러니까 뭐 어떤 나의 의지보다도 어떻게 내가 그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셨다. 아 저는 성남시장 할 때가 정말 제일 행복했는데 그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물론 그때도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당하긴 했죠. 먼저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호되게 당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요 없는 사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때까지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정말 그때는 편하게 괴롭기는 한데 근데 그 후에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사실은 제 예상보다 너무 빨리 역할이 바뀐 거예요. 3년밖에 못 했잖아요. 저는 네네. 최소 재선은 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도 젊고 재선을 또 하고 싶어 하셨죠. 하고 싶었죠. 경험을 더 하고 싶어 근데 했어요. 갑자기 어제 상황이 그래 됐고 낙선 후에는 그야말로 거의 지옥이었죠. 네. 거의 지옥. 아. 근데 그 뭐 그때는 어떻게 견디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안 견디면 어떡할 거냐. 견뎌내야죠. 네. 저를 위해서도 뭐 다른 세상을 위해서도 그냥 견뎌낸 거죠 그냥. 그 이후로도 사실 엄청나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런 뉴스를 다루기만 해도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제 칼로, 아 그렇죠. 법으로 네. 하나 더 있어요. 펜으로. 명예살인 당할 맞아. 때 완전 매장 당할 뻔했죠. 맞아.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총으로 뭐 그런 얘기가 맞아.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주세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고 뭐 좀 비정해 보일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비정하세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국민에게는 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들어보세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가장 쉽게 됐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무게를 아예 몰랐던 거야.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지각하고 술 먹고 국회 무시하고 그 무게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런데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은. 네, 그렇죠. 된다면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난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 말씀은 진짜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뭐 고사를 굳이 인용하자면 노노가 맹자가 그 얘기를 했던가요? 노노에 나오는 얘기라고? 공자의 말씀입니까? 자오지간에 그런 얘기했대요. 이제 그게 또 고소당해요. 팩트 체크하세요. 어제 말하기 너무 어려워. 예. 이걸 누구한테 당해? 노노야 맹자야. 빨리 해, 제발. 이걸 누구한테 당하냐고. 누구야? 근데 이게 이제 네. 사람에게 그 연단의 기회를 준다. 하늘이 시련을 하늘이 준다. 신을 준다. 성경에도 그런 나옵니다. 얘기도 있고 현실 세계 속에는 이제 링컨이 한 말이죠. 그 사람이 선거에 낙선해 보지 않은 사람은 중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쉽게 권력을 얻으면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게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쉽게 되신 분들이 나중에 잘 되지 않아요. 진짜 어렵게. 우리 최강하고 나중에 잘 되실 거예요. 그거 놀리지 마세요. 저 국회의원 될 때 쉽게 됐어요. 지금 이제 연단에 나가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5,200만 명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위안 삼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또 나한테 막 서운하다 뭐 이럴까봐. 근데 저는 반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의 기대를 얻고 만약에 지도자가 되신다면 네. 사실 진보 진영의 리더들에게는 사람들이 기준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냥 뭐 윤석열이 이랬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데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랬지 그럼 말이 돼? 이게 네. 기준의 잣대가 굉장히 그건 달라서 맞아요. 아마 이제 만약에 지도자가 되신다면 여러 난제들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이건 진짜 바꿔야 돼 했는데 여론이 막 막아. 네. 막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실지도 궁금해요. 이제 해야 될 일인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 그건 이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속았거나 설득이 부족하거나죠. 근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했는데도 끝까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존중해야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제 판단이 다른 건데 국민 판단을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옳다, 끝까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저도 언제나 반드시 옳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은 해보되 그게 결국 되지 않았을 때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그 뜻을 따를 네. 수밖에 없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제가 네. 저도 나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의 이재명 후보를 제가 곁에서 지켜봤던 모습과 오. 지금 이제 지켜보는 모습이 네. 아까 이제 그 맹자께서 뭐 그 고자장이라는 거에 쓰신 뭐 5가지 시련을 준다 네. 뭐 이런 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운명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예전하고 다른 게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셨다고 내가 좀 웃잘았죠. 그때 한번 그랬죠. 그랬었죠. 예. 후보가 내가 지금 아직 때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도지사도 내가 한 번 더 하면서 경험도 쌓고 싶었고 네. 또 국정에 대한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했는데 네. 갑자기 큰 책임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예를 들면 정규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가 여유가 생기고 깊이가 있어졌다는 말씀을 하거든. 그게 사실은 그 운명적으로 여러 번의 고비가 없었으면 네. 저는 그게 안 채워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그 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느낌을 실제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생명의 위협 때문에 우리 주변 참모들이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그게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제 개인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구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막 누가 지적하는 건지 무서워서 막 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제가 그 국회에 숨어 있었다. 체포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누구는 무서워서 숨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죠.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최종 지휘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매겨놓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이 순서를 매겨놓고 그때. 그러게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잡히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숨어 있는 건데 그 표현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아, 무서워서 숨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한동훈 얘기는 그만하시죠. 아니 뭐 귀해 죽겠는데 시간이 그런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누구 흉보는 꼴이 되네.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요건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럼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 이 후보들은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렇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계엄을 대하는 방식이 후보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잠깐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주십시오. 어떤 병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야, 계엄을 대하는 방식 여실히 드러나네요. 완전히 차이가. 드러났잖아.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솔직히 이번 대선은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이면 여기서 사실 끝난 거죠. 맞습니다. 끝난 거란 말이야. 맞잖아.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행보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때 그 누가 가르쳐줘? 뭐 어떻게 하라 매뉴얼이 있어? 이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많은 국민들은 근데 그걸 다 까먹고 뭔가 또 어떤 국민들은 야 정말 윤석열 씨가 한 말처럼 2시간 해프닝이지 누가 죽었어? 이렇게 또 생각해서 왜곡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야,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사실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재명을 찍지 못하는, 이재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에게 다가설 수 없는 그 가장 큰 걸림돌. 제가 완벽한 또 제대로 정말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죠. 예를 들면 개인적인 흠도 사실은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 좀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화돼 있었어요. 그냥 상대는 원수예요. 그냥 그 선악도 없고 네 편 내 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진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네. 증오, 적대, 혐오. 이게 저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제가 반통령, 대통령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들 같이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창 회장, 뭐 예를 들면 동호 회장도 원래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선거할 때 이쪽 편이었다 이쪽만 챙겨 저쪽은 막 밀어내고 이러면 모임이 깨져버리죠. 네. 그래서 이 통합이 이 리더 소위 지도자의 최고 덕목인데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부에 기반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 일부를 끌어안고 상대를 제거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혐오하거나 대립을 시켜 싸움을 시켜요. 이제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무능하고 폭력적이고 무책임해도 편으로 나눠진 그들은 그쪽 편을 들어요. 예. 저쪽 편은 배제를 하니까 이 실제로 했던 게 박정희가 영남 호남을 갈라서 싸움을 시키면서 영남에 기대 가지고 장기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남자 여자를 가른다든지 네. 노인과 청년을 가른다든지 네. 또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른다든지 자꾸 편을 갈라요.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그 노동자와 자본 그 경영자를 또 가르고. 근데 우리 사회에 이게 일종의 통치 기술, 정치 기법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나라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아, 네. 이제 그것도 한 원인이다. 이재명은 내 편이 아니야. 그래서 뭘 해도 무조건 미운 거죠. 그러니까 증오, 혐오 이게 결국은 죽여버려야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과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이 대결 정치예요. 네. 이걸 어떻게 일단 줄이실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네. 오늘 그 장벽 이재명에게 결코 다가설 수 없는 이 장벽을 조금이라도 이거 허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할게요. 나의 부족한 소양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재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포함되는 겁니까? 과거에 있던 상처들이죠. 아, 과거에 있던 상처들. 네, 야, 요 네. 표현 좋다.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험한 환경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주변 환경도 나쁘고
먹을 거 가지고도 싸워야 되는 처참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생기는 상처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흔적처럼.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이 슬프게도 개인적 상처인데 전 국민이 다 그 상처를 봤어 또.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비극이죠. 운명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거 좀 장벽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 이런 거 좀 부탁 좀 해봐요. 우리 그 유권자분들한테. 생각해요. 예. 누구든 상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족 간의 최진봉 교수님은 순결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들어드리려고 했더니 근데 그 예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느꼈던 그 상처들을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의 어떤 분에게 계속 문제를 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구든 그걸 끄집어내서 누가 자랑스럽게 나는 정말 당당하다 얘기할 수 있겠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님 그걸 수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좀 제발 그 문제로 더 이상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를 이제 그 딛고 이제 아까도 뭐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딛고 이제 성숙해지시고 변화하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갇힌 분들은 조금은 좀 달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제 주변에 저랑 생각이 네.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설득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그동안 너가 뽑았던 저랑 동갑인데 골수고수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그냥 부모님이 찍으라는 거 찍었고 예. 너가 뽑은 대통령들의 최후가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속았을 지영정 다른 선택을 해야 욕을 할 권리도 생긴다. 그냥 속았다 치고 그럼 다른 선택을 40년 만에 한 번이라도 해봐라. 네. 저는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네, 그건 이제 진영 논리 두 번째 네. 부분이죠. 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뽑아야 요구할 권리도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얘기하면 예. 사과를 하고 나면요 진정한 사과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또 침을 뱉고 욕설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유권자를 자꾸 비난하지 마시고.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그러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고. 아니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본인 스스로 생각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 받아주는 것도 저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많이 수용하고 계세요. 네.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사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결하거나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뭐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할 말 많아요. 상대 선수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셨어요. 우리 안 하잖아요. 와, 그거 안 하셨어.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어. 이거는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미래를 다들 기대하잖아요. 또 그 제가 좀 이 천박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웃음 팔아서 번 돈 주식으로 지금 다 날리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거든요. 와 웃지 마세요. 지금 다 날라갔어요. 아니, 웃지 마세요. 이거 되게 진짜 저 스트레스 진짜 많고 그런데 코스피 5천 약속 계속하면서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약속은 아니고 그렇게 될 네. 거다라고 예상을 했죠. 아니 이게 못 지킬 거면 지금이라도 철회하시든가. 이거 가능한 겁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네. 계약하듯이 제가 이제 그런데 좀 너무 내면적으로 엄격해서 그런데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100% 해야 되잖아요. 해줘요 좀. 네. 근데 그런 이제 그 때문에 근데 아니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아니, 없죠. 약속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이제 펀드를 구매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저는 남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종목을 좀 알려주시고. 우리는 종목 투자는 금지돼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해 충돌이 있어서 그거 안 돼. 당연히 안 돼요. 농담이잖아요. 펀드. 네. 근데 제가 펀드. 네, 제가 펀드. 조선주 샀다가 저는 그걸 조선주 큰 사이클이거든요. 제가 주식시장 꽤 좀 한 20년 해가지고 그때 잘 될 거라고 다 본 게 있어요. 그러셨댔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해 충돌이라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네. 아니었는데 예. 하도 공격을 이제 팔아가지고. 15% 손해보고 팔았는데 예. 작은 진폭이죠. 네. 지금 3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자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집값 오르기 전에 제가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실제 성남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주식시장도 저는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맞아요.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엄벌해야죠. 네, 그다음에 한반도 위기 네. 이게 커요. 한반도 위기 맞아. 그다음에 지배권 남용, 대주주들 지배권 남용, 네. 그다음에 산업 경제 정책 부재, 정부의 무관심. 요 5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이 개발도상국보다 주가가 절반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요. 개발도상국보다. 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후보님만 믿고 안 팔고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이분이 주식 시장에 있는 분이 아니야. 약속은 근데 아무튼 그 5가지에 못했지만, 대해서는 네, 더 신경과 관심을 네. 무지하게 쓰신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남북 문제, 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는 상대가 너무 강력한 상대가 있어요. 또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네, 분명히 그 말은 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 한반도가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상태. 이 상태는 확실하게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책적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주가 조작으로 장난치고 처벌 안 받고 떼돈 벌고 떵떵거리고 이거는 그거는 안 그건 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질서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네. 그건 의지를 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조작해가지고 돈 벌면 돈 버는 거 이상의 패가 망신을 시킨다. 그걸 딱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죠. 예. 그거 원래 제 전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배권 남용. 네. 이거는 상법 개정은 제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민주당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좀 더 강화해서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산업 경제 정책 부분은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AI 첨단 기술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맞춰서 재생 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네. 문화 산업을 진흥해서 문화 국가로 만든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경제 상황 개선될 거고 예. 주가 지수 문제는 지금 한 기준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주식 투자하시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0.1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10만 원인데 주가가 1만 원밖에 안 해요. 이건 1만 원에 사서 청산해 버리면 회사를 해산시켜 버리면 9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 배당 성향도 중국보다 낮아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사회주의 국가보다. 그럼. 그러니까 배당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 배당 회사에서 사실 주가를 누르고 있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세제 혜택을 주거나 배당 성향을 올리면 예를 들어 순자산 비율이 너무 낮으면은 약간의 불이익을 주고 순자산 비율이 높으면 세제상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제도를 몇 가지 고치면 네. 그냥 현재 상태로 50%만 개선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4천을 넘기는 가뿐하죠. 현재 상태로만. 저는 이거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제도에 네. 피해 금액이나 규모에 비해서 항상 경제사범들은 처벌 수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죠. 네. 전세 크게 사기범이나. 해먹을수록 형량이 작아요. 네, 저는 전세 사기범도 피해가 얼마나 신발을 큰가. 훔친다든지 계란을 훔친다든지 이런 거 완전히 뭐 오메. 가혹한데 이런 거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 수천억 이렇게 네. 먹으면 아주 뭐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수천억 해먹고 답답했어요. 해외로 나가가지고 검찰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이게 가능한 나라죠.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다. 자기가 오염돼 있지 않으면 돼요. 자기와 측근들이 오염돼 있으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네. 자신과 측근들이 오염되지 않으면 그냥 네.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냥 상식대로. 그러면 인사들도 깨끗한 사람을 쓸 수 있죠. 연루돼 있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뭐 누구처럼 대통령에서 돈을 벌어보겠다. 우리 가업으로 뭐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 반면교사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예. 처갓집이 주식하니까 순방국도 바뀌어 막.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아봤는데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신뢰를 해서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네. 경제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투자를 해본 경험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이 기초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저부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우리는 현금이 생기면 그걸로 변제를 하려고 그랬지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이거 알아듣나? 이런 그게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학생운동 열심히 하고 노동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 투자를 투기하고 동일시하면서 맞아, 약간 맞아. 죄악시하는 맞아, 생각이 죄악시하는데. 있는데 그게 이제 큰 장벽인데 이제 그 양반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실물 경제를 잘 알고 이해하는 분이 이재명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선거 때문에 외워서 공부한 게 아니라 네. 경험을 통해 설득하신 거니까 믿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대통령 낙선하고도 그거 하고 있었어요. 아,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게 진짜 좋았어요. 네. 실물 경제. 아, 왜 나한테 뭐라고 야, 해? 뭐 하는 짓이야? 왜 이틀밖에? 아니 그걸 누가 오해를 하던데 자 대통령 선거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생계가 막막하죠 갑자기. 그렇죠. 예. 물론 뭐 있는 걸 좀 털어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학원 강사를 하기도 어렵고 뭘 가르치시려고요? 아니 어렵잖아. 네. 갑자기 하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셨네. 횟수가 안 되는 사람은 몰라. 야, 이거 진짜 고민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고민하신 아, 거야. 그렇다고 내가 어디 변호사 사무실 고용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개업한다고 사건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정말 그럼 유튜브 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유튜브 쉽지 않아요. 아, 그 제가 책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게 소득을 어떻게 올리냐 실제로. 그러다가 할 수 없다 본업으로 가자 이래서 제가 주식 그때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골랐던 거죠. 네. 사실은 정말 아까운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자 투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맞습니다. 이건 언젠간 사고가 나거든요. 너무 높아요 지가가. 맞아. 부동산 가격이 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언젠간 사고가 나요. 이제 폭탄 돌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경제 성장이 그걸 받쳐주면 그런 사고는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법을 향해 가면 위험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네. 이걸 막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주식시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주식 투자하는 분이 1,400만이라고 보통 하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 휴면 계좌들이죠. 네. 이분들한테 주식시장은 안정적으로 그 은행 예금보다는 수익이 더 낫다. 수식이 더 낫다. 그리고 이게 도중에 배당도 받더라. 배당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린 배당을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중국보다도 안 하니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을 제대로 하게 하면 그걸로 생활비 하면서 소득 선순환도 이루어지고 투자 수단이 부동산 말고 또 하나 생기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금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되는데 그걸 국민들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밖에 돈 벌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외에 돈 벌 방법. 주식시장을 살리고 정상화하면 정상화하기만 해도 지금 상태로 저평가만 벗어나서 뭐 정상평가의 100% 말고 한 70% 선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2배란 말이에요. 네. 2배에 가까워요. 그럼 그것만 해도 수천조의 지금 미국 국부가 주식에 생기는 투자한 우리 시장 못 믿어가지고 미국으로 예, 엄청 그 많이 나간 것만 돌아와도 해도 지금 120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만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주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오르겠어요. 그만큼 오르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 못 믿는 거거든요. 네. 그걸 믿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린 핵심 수단이에요. 주식시장 살려야 돼. 그래야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이자 없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국민은 투자 수단이 생기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돈도 좀 벌고 국부가 늘어나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쉽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 토론회 때 이런 얘기들이 많아졌으면 참 그러니까 좋았을 해야 되는데 텐데. 막 저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는데 뭐 이상한 얘기만. 그러니까 정말 숨막혀 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미래를 우리가 이제 그릴 그러니까 수가 누가 더 있잖아요. 잘할 거냐,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규재 선생하고 우리는 예상할 때 한판 뜨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얘기를 하니까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 애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거냐를 논의하게 되니까 저질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망가뜨릴까? 그렇지. 잘하기 경쟁하는 게 아니고 아. 어떻게 하면 상대를 망가뜨릴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엉망진창. 저는 네. 정말 방송 토론 많이 해봤는데 시장 출마할 때부터 그렇죠.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아니 뭐 오늘 제가 뭐 사실 좀 낯뜨고 아니, 그 얘기는 그 네. 어쨌든 그 얘기는 그러고 하지 말고. 어쨌든 네. 주식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네. 어렵지 않고 네. 꼭
꼭 해야 되고 가능하다. 네. 네. 오늘 보니까 제가 이 얘기 그 펀드 가입했다고 어제 그 증권주가 많이 올랐다던데. 오늘 그 보도 많이 났더라고요. 증권주가 상한가라고 예, 신고가를 갱신했다던데. 보도 많이 났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이재명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실체 없는 겁니다. 그 얘기 한번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아 제가 이재명 테마주래요. 제가 나하고 뭔 상관인지 이거 찾아봤어요.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빨리 요거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 그리고 상관이 있은들 제가 그런 기업에 저하고 무슨 인연이 있고 관계 있다고 특혜를 주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저는 오히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제가 실제나 도전을 실제 그랬어요. 네. 그렇죠. 누구 친인척이나 누가 찾아오면 제가 비서실장한테 시켰어요. 뭐라고요? 시장 또는 도지사한테 지시받은 게 있다.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직접 얘기한 거는 불이익을 주거나 일부러라도 빼라. 왜냐면 나중에 문제 될 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건 일반 민원으로 내고 시장 도지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라고 제가 시켜놨고요. 저한테 면담 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 민원을 얘기하면 불이익을 준다. 의심받거나 나중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네요. 역차별은 불가피해요. 그렇게 사적 청탁을 하면 안 되죠. 정식 민원으로 내라고요. 민원으로 내고 억울하면 그 챙겨달라고 먼저 그것도 민원으로 내면 정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개인적으로 얘기하냐고. 와 가까울수록 손해다. 그러니까 불이익은 주지 이재명에 대한 않는다니까. 적대감과 두려움의 근본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소문이 다 시장 났어요. 때부터 맞아요. CCTV 딱 붙여놓고 저거 하는 사바사바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수구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는 설득이 안 돼. 너무 답답하고 세상이 제거해야 험악해지는 돼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저기 우크라이나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러면은 또 주식 쪽에 해가지고 금방 쉽게 돈 벌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세상이 있었고 지네 동문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이번에 이 자리 네가 해가지고 이거 좀 이뤄가지고 해줘. 그렇지. 이렇게 다 해결이 됐는데 쐐기를 봐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나한테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디 접근 통로가 없는 거예요. 맞아.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네. 대장동 녹취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재명은 뭐라고 했지? 공산당 맞죠? 공산당 같은 땡땡이다. 이 CR도 안 먹혀. 이재명이는 저거 공산당 같은 놈이야. 막 그 나오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예, 그 나오잖아요. 십몇 년 동안 접촉을 했는데 네. 전화도 한 번 못하고 얼굴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재명 테마주 생각해내는 사람들 보면 천재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관계 없어요.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픈 과거도 그 문제와 연관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증거예요. 네. 그 아픈 상처도. 맞아요. 그 아픈 일도 사실 연호는 그거죠. 제가 다 차단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제 형제가 많잖아요. 네. 조카까지 하고 뭐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많네요. 비리 친인척 비리 언급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친인척 비리. 네, 그 얘기도 없잖아요. 친인척이 너무 어렵게 사신다는 얘기만 지금 많지. 어렵게 살기만. 그 제가 왜 안 도와줬냐 이런 비난을 그렇죠. 받기도 하죠. 그런 얘기. 네. 그러니까 나는 요런 비난은 가능하다고 봐요. 저 아주 피도 눈물도 이건 가능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가능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번에도 토론회에서 제가 그때 매불쇼 나왔을 때도 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를 받다가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너무 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야 수사가 얼마나 강압적이면 저렇게 네. 될까를 생각해야지. 그럼요. 아니 어떻게 이재명이 뭔데 도대체 어떻게 이재명이 어떻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만 돌아버리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판과 비난.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서 아실 텐데 이 강압 수사라고 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살하는 분들 꽤 있잖아요. 특히 공직자들이 많은데 그게 압박을 당하면 예를 들면 뭘 하나 문제를 삼아 가지고 자기가 걸리면 연금이 날아가고 그럼 가족의 미래가 다 사라져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면 그건 살아. 근데 이런 잔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다가 참 그 말이 생각나서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저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저는 생일날 소환당했어요. 제 아내도 생일날 소환당했어요.
내가 보기엔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하여튼 거기다 막 기소를 5군데다 11건을 당하고 재판을 5군데 쪼개놨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 다 수사해서 제 변호인의 의뢰인들까지 다 조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까지 다 들었는데 몇 년 동안 제가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유죄로 확정이 되면 물론 난 죄진 게 없지만 법원을 믿을 수 없는 측면도 조금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법원을 신뢰하지만 네. 그러면 당이 망하잖아요. 그렇죠. 당이. 그리고 당이 망하면 우리 가족들도 망하잖아요. 네. 전 재산 우리도 그 당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야 뭐 감옥 가서 뭐 한 20년, 30년 선고받고 그냥 저는 뭐 죽든지 할 수 있지만 당이 망가지고 가족들 저렇게 되고 이럴 경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아무도 말 안 하고 지금이 어느 정도는 그 정리돼 가는 중이라서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아마 최 변호사님도 그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고 네. 조국 대표는 그 비슷한 상황으로 갔죠. 그리고 그럴 수 실제로 있어요. 몰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변호사나 법을 아는 분들한테는 공소권 없음 사안을 절대 만들지 마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공소권 없음하면 당사자. 당이나 주변 사람의 피해, 가족들의 피해는 없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유일한 방법이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슴 몰면. 아프지. 근데 내가 그 사망하신 분들은 제 주변에 수사받다가 사망하신 분들은 가슴 아프죠. 예. 그 죄진 것도 없는 내가 보기는 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가슴 아프지. 가슴 아프긴 한데 그거는 사실 강압 수사로 저를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가한 그들의 책임이지 그걸 어떻게 저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냐고요. 말이 안 되죠. 내가 많이 기소당했다. 왜 재판을 많이 받냐고. 어떻게 자기들이 기소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왜 그거 딱 그거예요. 너 왜 막 지가 때려놓고 너버리 매일 맞고 다녀. 맞죠. 뭐 예를 들면 성폭력 해놓고 아 네가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똑같거든요. 가해자 마인드거든요. 가해자 마인드죠. 네. 어떻게 저는 그리고 뭐? 증거가 안 나오면 야 너가 얼마나 표독스러운 진짜 놈인데 독한 증거 사람이다. 아니, 증거가 다 숨겼기 때문에 진짜 지독하다 이 증거 증거. 감춘 게 증거 증거다. 깐 거 하나도 안 남겨. 실제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거는 끝이 없어. 네. 그게 정치 보복이죠. 아, 정치 보복은 아니 탄압. 정치 탄압 보복. 근데 요새 너무 막 잔인한 일입니다. 예, 언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는 짧게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그동안에 뭐 참 험하게 살아오셨고 정치 역경도 많고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마음의 상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은 권력 잡으면 무조건 보복한다. 네. 야, 이거는 뭐 진짜 팽배해 있는 지금 여론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가지 여론을.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낙선하고 대대적인 그야말로 뭐 검사 수십 명이 일개 검찰청 규모가 저를 달려들었잖아요. 네. 검사 한 70명 가까이. 거기다 수사관 검사 한 명당 2명씩만 쳐도 200명이 지금 몇 년 동안 저를 정말 수백 번 압수수색하면서 털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정말 밉죠.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윤 대통령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얼마나 괴로울까.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잘할 수 있잖아요. 인정해주고 역할 몫을 나누고 잘해서 칭찬받고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가 안 되잖아요. 또 제가 잘 제거가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왜냐 저는 이런 경우 대비해서 문제될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지옥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구나. 제거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수사, 제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내가 미워하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 현상의 일부로 그래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 그걸 내가 이해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도 힘들 거고 그렇다고 내가 원망한 들 피할 수 있냐? 네. 피할 수 없다 이거는. 근데 운명 같은 거다. 내가 길을 가는데 강도 건너고 산도 넘어야 되는데 더 큰 산이 생겼고 더 넓고 깊은 강이 생겼을 뿐이다. 그냥 나는 건너면 되는 거지. 너 왜 이리 강이 넓어? 너 왜 이리 산이 높아? 라고 한들 뭘 하냐. 그래서 다 놓아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편해지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제가 뭘 하면 진짜 보복이죠 이제는. 그렇죠. 그는 보복 탄압 당한 일이 없으니까 그는 보복을 한 게 아니고 탄압을 한 거죠. 제가 하면 보복이죠. 제가 하면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다. 누군가는 제 보복이 되겠죠. 아. 그래서 더 강도가 세지겠죠. 점점점 원수되듯이 점점점 세질 텐데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영구적으로 집권하냐 죽을 때까지 정권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또 더 당하겠지. 그렇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들이나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엉망되죠. 엉망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게 내 낙이에요. 저는 정말 그때가 제일 기뻐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나는 성남시장 할 때 제일 행복했던 이유가 정말 뭔가를 조금씩 성과를 내면 막 국민들이 좋아하세요. 이 시장 일로 와봐 뭐 이렇게. 아, 너무 행복하시다. 원래는 다 공직자가 지나가면 손가락으로 뒤에서 저놈 지나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수근수근하고. 근데 저는 일로 와보세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아, 이 중요한 포인트야.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누구 막 괴롭혀가지고 막 그가 굴복할 때 즐거운 사람. 나 누구한테서 막 뺏어가 나 혼자 막 가질 때 즐거운 사람도 있고 네. 재산을 많이 만들면 권력이 크면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할 때가 제일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남시장과 나라의 이제 또 한 대통령은 다르잖아요. 뭐 저는 본질은 똑같다고 봐.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고 많잖아요. 제 손에 예를 들면 대통령직을 맡게 되면 제 손에 5,200만 명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네. 목숨이 달려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패가 달린 사람, 네. 인생과 미래가 달린 사람. 맞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내 손에 이렇게 들고 있게 되는데 너무 무거워. 그 귀한 시간 한 시간이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할 때도 시장이 한 시간에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공무원들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이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그 시간을 그 보복하는 데 쓰면 낭비고 그렇죠. 칭찬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더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뭘 행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도 생각했던 것처럼 지옥을 만들어서 내가 그 지옥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느니 다 풀어주고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지. 네.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 있고 그 즐겁게 살아야지. 남은 인생이 얼만데. 야, 윤석열도 이재명 찍겠네.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찍어야 되나? 맞아. 맞아. 네. 공인 중에 공인이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공적 책무에 저렇게 집중해서 얼마나 하시고. 힘들어. 스트레스에 이빨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술을 먹고 누구 막 뒤지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민주정부의 대통령들만 그렇게 책임감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저 사람들 대통령 되면 일단 잠이 그렇게 많아지더라고. 출근을 안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후보님은 대통령 되셔가지고 국적 책무에 복무하시고 저는 이게 사적 보복이 이미 시작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본인은 저는 최은순하고 김건희도 다 악연이 있고 어차피 절차가 다 시작되기 때문에 윤석열까지는 그냥 제가 사적으로 맡을 테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는 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권력의 남용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내란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 그럼요. 그 책임을 물어야지.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이런 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뺏었다. 그들이 50억의 이익을 보려면요. 누군가 피해를 나지. 개인은 5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의 손해를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비용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집단 범죄 이거 책임을 물어야죠. 이런 거를 정치적 상대가 저지른 범죄니까 가뿐하게 그냥 봐주 그건 아니죠. 이거는 네. 화해가 아닙니다. 네. 책임은 묻고 예. 책임은 지고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런 더 가해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네. 통합해야죠. 통합. 그다음에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지만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가 통합 그다음에 정치 보복 없는 그런 합리적인 국정 이런 얘기하니까 그럼 다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계시는 그건 아니다. 네. 할 건 하고. 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네. 저랑 얘기하니까 재밌나 봐요. 말씀이 많으시네요. 네, 지금 맞아요. 내가 저거 넘어가지 말하지 말라고. 아니 그 참모들이 지금 다 동동 걸리고 있어요. 다음 스케줄 그만 때문에. 하라고 일정 때문에. 네, 그럼 요거 그러면 요거만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왜 마무리를 우리- 지어요? 가셔야 돼. 많으시잖아요. 안가. 저기 난리야 지금. 내 부담스러워. 근데 뭘 집중을 못 하겠어. 자, 요거 뭐 네. 일단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의 무게감을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뭐 마음은 놓이는데 그래도 저는 오늘 모시면서 나는 이거 그냥 같이 한번 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유세 과정이 정말 정신없고 바쁘셨겠지만 유독 저는 그 한 장면이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서 좀 눈물 나려고 하는데 비 오는 날 네. 이재명 후보를 막 기다린 거야. 그러게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 전남도에서. 너무 간절함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좀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짧게 준비했는데요. 정말 눈물 나는 네, 장면이었어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아이고 저 뒤에 장대비가 내리는데. 비 내리는 이 험한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예, 울지 마, 네. 울면 안 된다. 이게. 울면 안 되고. 후보님, 시민들의 저 네. 간절함이 간절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눈물 나려 그러는데 정말 미안하죠. 예를 들면 저도 국회의원도 어쨌든 뭐 3년 또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아서 사실 저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커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특히 저는 젊은이들이 편 갈라 싸우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맞아요. 뭐 우리 같은 경우야 좀 살 만큼 살았고 남은 인생도 그리 길지 않은데 또 잘 살았잖아요. 우리 최 변호사님도 기회 많은 세상을 살았잖아요. 우리. 예, 그럼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 판속에 막 편가리를 해가지고 또 이간질을 하니까 이 우리 사회 미래라고 할 그 청춘 남녀들이 편을 갈라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우러져서 그냥 잘 사귀어도 부족할 판에. 근데 저렇게 만든 게 내 잘못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도 크죠. 그런데 저 비 속에 저분들이 정말 장대비가 내렸거든요. 그날 전남에. 저기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 곡성에서도 그러고 그랬는데. 근데 그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갑이 보여요. 이렇게 막 안경이 막 물이 흘러내려서 막 안경을 물로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서 서 계신 거예요. 그저 간절함, 거기 너무 죄송했어요. 더군다나 나는 또 비를 안 맞게 천막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비를 맞으면 차라리 괜찮았겠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 각오도 새로워지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장면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네. 꼭 기억 속에 넣어놔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유권자들은 내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어떤 차이점은 그런 사선을 넘어오면서 이 동료 의식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시민들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전우회 같은 게 생겼죠. 그렇죠. 네. 저기서도 변함없이 건강하게 우리를 위한 얘기를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끝으로 제가 부탁 하나만 좀 네.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뢰받는 언론인이고 우리 사회에서의 또 위치와 지위가 있는데 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발 밥 먹자고 하지 마세요. 정말. 그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쉽지가 않아요. 몇 번 제안하셨고 몇 번. 아니 최욱 씨가 매번 방송마다 네, 신뢰받는 이재명 언론인. 한 번 후보의 아니에요? 식사 제안을 단호히 화를 거절했다라면서 냈지. 그 얘기. 요거 좀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네. 대표님이 이제 방송하시고 여기 나오시면 끝나고 나면 네. 출연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최욱 씨한테 요청을 한 건데 최욱 씨가 이제 그걸 거절한 거죠, 사실은. 네, 최욱 씨 개인한테 한 건 제발 아니고요. 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네. 제발 한번 꼭 좀 해주세요. 안 돼. 진짜 안 돼. 야, 네, 진짜로. 수미일관하게 우리가 안 돼. 진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네. 후보님 앞에 시작하신 고자장 얘기가 제가 전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방 짧으니까. 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딱 지금의 모습. 딱 우리 후보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네. 저도 그 한마디만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자. 저 기회를 저는-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비상 계엄 이후로 5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 고아처럼 살았어요.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예. 6월 3일 이후에는 진짜 대한민국 제대로 된 지도자가 생기길 정말 바랍니다. 오늘 사전 투표하는데 손이 너무 떨리는 거야. 와 잘못 찍을까봐 완전 꼭 눌러서 찍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네. 맞아요. 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꼭 네. 투표하세요, 여러분. 끝으로 진짜 네. 마지막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그 오윤혜 씨가 요 찍어놨죠 같은 네, 데다가 저도 저 평소에는 안 떨렸는데 오. 진짜 아까 이거 찍는데 너무 떨리죠. 제가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전에는 투표할 때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유권자네. 야 이거 제가- 굉장히 생소하다. 제가 보고 이렇게 딱 찍는데 혹시 칸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손이 진짜 떨리더라고요. 재밌다. 맞아요. 그러신 분 많아요. 네. 처음으로. 맞아요. 처음으로. 처음이야. 제가 수없이 많은 붓두껍을 찍어봤는데 네. 와. 오늘은 이렇게 이게 느낌이 새롭고 한참 걸렸는데 찍는데 와. 정확하게 겨냥해 찍느라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매우 절박한 거죠. 절실하고 마지막일 테니까. 그리고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잖아요. 네. 누가 뭐 당선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한반도 위에 살아가는 이 5,200만 이 사람들의 삶이 다 걸려 있는데 이게 가지는 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12월 3일 그 밤 생각만 하면 끔찍하거든요. 네, 맞아요. 가끔 저는 그 생각 그날 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이렇게 막 덜컥거려요. 우리는 넘어왔으니까 뭐 지난 일이고 네. 또 그날 밤 깨지 않고 새벽에 일어났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날 밤에 방송하고 뭐 그 국회 담 넘고 이럴 때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네. 이게 뭐 또 앞으로 우리가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광주 5.18 그 수백 명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딪히면 그 살상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거 완전히 나라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상자 규모가 수만에 이를 수 있거든요. 네.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끔찍한데 이제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되돌아가야죠. 네. 민주공화정을 회복해야 되고 또 경제 회복도 민생 회복도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기회가 생겨서 좀 덜 싸워요. 그래야 이 청춘 남녀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일을 맞아.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맞아. 또 정치도 증오하고 대결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정치가 아니고 그냥 몫을 인정하고 네. 야당의 몫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보수 정당의 몫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네. 그 몫을 적당히 조정해가는 과정이 정치인데 네.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타협하고 차이를 극복하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정리하고
또 다른 사안 넘어가고 이런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그냥 합리적인 세상. 네.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야 희망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이제 최종적으로 6월 3일 선거로 결판이 날 텐데 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손에 우리 나라의 운명,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운명이 달린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네. 지위, 학력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한번 물려주자. 네. 예. 그건 알아서 그게 좀 하세요. 근데 지금 네, 알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래. 예, 그 빨리 가자고. 쫓아가는 계속 분들께서 참모분들이 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 진짜 나는 이것도 힘들다. 아니 지금 댓글에는 왜 자꾸 끝내려고 하냐? 난리야, 아니, 계속. 참모들은 빨리 끝내라 하지. 일정 때문에. 후보님은 그래. 계속 얘기하지. 와, 딱 힘들다 시간 힘들어. 넘었군요. 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